네, 오늘입니다. 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단협 상견례를 열었습니다. 작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졌습니다. 노조가 테이블에 들고 간 요구서, 여기에 적힌 숫자가 지금 업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뭐냐? 이 자리에서 나온 숫자가 뭔지 보겠습니다. 순이익의 30%를 선과급으로 달라. 금액으로 약 3조 원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15%를 요구했습니다. SK하이닉스 노조가 10%를 요구했습니다. 현대차는 30%, 3배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이상한 건 현대차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조 5,147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30.8% 급감, 사상 최대로 팔았는데 번 돈은 쪼그라들었습니다. 관세 폭탄 때문입니다. 영업이익이 30% 줄었는데 순이익의 30%를 달라. 번 돈보다 나눠달라는 돈이 더 많습니다. 이게 오늘 테이블 위에 올라간 숫자입니다. 돈만 요구한 게 아닙니다. 상여금 800%, 주사점, 5일제, 완전 월급제, 그리고 요구서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아틀라스 로봇 노사합의 없이 단 한 대도 생산 현장에 투입할 수 없다. 로봇을 막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번 돈보다 나눠달라는 돈이 더 많은데 돈을 벌어줄 로봇까지 막겠다. 도대체 이 노조는 왜 이렇게까지 나온 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현대차 노조가 39년간 싸워서 지킨 것이 뭔지. 둘째, 미국에 세워진 공장 내부에서 실제로 뭐가 벌어지고 있는지. 셋째, 오늘 테이블에서 뭐가 결정되느냐에 따라 당신한테 벌어지는 일. 세 번째가 가장 소름 끼칩니다. 이건 노조를 까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노조를 두둔하려는 영상도 아닙니다. 공시, 보도, 취재 기반으로 사실만 정리합니다.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노조가 대체 어떤 노조인지부터 보겠습니다. 현대차 생산직, 취준생들이 킹산직이라 부릅니다. 평균 연봉 1억 3,100만 원, 정년 만 60 세보장, 원하면 62세까지 연장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생산직입니다. 이걸 39년간 파업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도 노동자가 돈 많이 받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문제는 이 사람들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울산 공장, 같은 라인, 사내하청 4년차 연봉 4,059만 원, 옆자리 정규직은 1억 3천, 나는 4천. 같은 지붕 아래에서 월급이 3배 차이 납니다.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이번 요구서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에게도 순이익 30%를 달라. 하청까지 챙기겠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하청 노동자가 진짜 원하는 건 노조 요구서에 끼워지는 게 아닙니다. 직접 교섭 테이블에 앉는 겁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조합원 43,000명, 사내 하청만 2,000명, 여기에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3조가 아니라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월급으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월급이 250만 원인데 누가 와서 300만 원을 나눠달라고 한 거예요. 번 돈보다 나눠줄 돈이 더 많은 회사. 이게 오늘 상견례에 앉은 현대차입니다. 이건 처음 있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1987년 노조 설립 이후 39년, 파업 안 한 해가 4년뿐입니다. 누적 410일, 생산 차질 125만 대, 피해액 14조 2천억 원, 월간조선이 취재해서 붙인 이름이 있습니다. 연례 행사, 작년에도 파업했습니다. 올해 요구는 작년 합의의 배수입니다. 그 뒤가 더 놀랍습니다. 올 3월, 아산공장, 노조 간부 7명이 지원실장실을 무단 점거했습니다. PC를 부셨습니다. 사무집기를 엎었습니다. 화분을 깼습니다. 이유가 뭐냐? 근무시간 외출 시 출입 절차를 강화한 것에 반발한 겁니다. 출입 절차 하나에 사무실을 부셨습니다. 과장이 아니냐고요? 최영일 아산공장 부사장이 공문을 냈습니다. 직접 쓴 표현이 이겁니다. 구태적 폭력.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주요 언론이 전부 보도했습니다. 근데 이 노조가 올해 진짜로 건드린 건 사무실이 아닙니다. 로봇입니다. 올 초 노조가 소식지를 통해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노사합에 없는 일방통행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노동자 일자리와 노동구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사실상 아틀라스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을 건 겁니다. 근데 이 노조가 미친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998년 IMF, 현대차가 정리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노동자 8,189명이 공장을 점거했습니다. 무려 30여 길입니다. 식당 여성 노동자 300명, 가족 대책위까지 함께 들어갔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서 정리해고를 막았습니다. 그때 지킨 게 지금의 연봉 1억 3천이고 정년 60세입니다. 이 격차가 그때 시작됐습니다. 정리해고를 막지 못한 사람들이 비정규직이 됐고 그 구조가 2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로봇을 막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30여 일 싸워서 지킨 일자리를 로봇한테 뺏길 수 없으니까요. 울산 공장 노동자들 속마음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공장을 돌렸는데 기계가 우리를 밀어낸다고? 이 분노가 39년치입니다. 이걸 그냥 귀족 노조의 욕심이라고만 볼 수 있느냐? 못 봅니다. 근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1998년에는 공장을 점거하면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2026년에는 로봇을 막으면 공장이 통째로 바다를 건넙니다. 마치 보험료 안 내겠다고 버티다가 병원비 전액을 떠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아틀라스가 대체 뭐길래 노조가 이렇게까지 나온 걸까요? 올해 초 CES 라스베이거스, 현대차 그룹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틀라스를 세계 최초 공개했습니다. 옆돌기, 공중제비, 빙판길 위에서 안 넘어졌습니다. 손에 촉각 센서, 머리에 엔비디아 칩, 부품을 사람처럼 짚고 분류하고 조립합니다. 그 뒤가 더 놀랍습니다. 현대차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28년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아틀라스를 투입한다. 2030년까지 3만 대를 양산한다. 대당 가격 약 2억 원입니다. 이 숫자가 왜 무서운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생산직 1명, 연봉 1억 3천, 주 5일, 유급휴가, 파업권, 성과급 요구, 아틀라스 한 대, 초기 비용 2억, 24시간 가동, 휴가 없음, 파업 없음, 성과급 안 달라고 합니다. 2년이면 로봇이 사람보다 쌉니다. 시험이 끝난 겁니다. 답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이상한 건 이 로봇이 투입되는 공장이 가상이 아닙니다. 이미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 HMGMA,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작년에 준공됐고 이미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이브리드 생산도 시작합니다. 동아일보 기자가 직접 이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르포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적막함 속에 위화감이 느껴졌다. 공장의 소음을 전혀 들을 수 없었다. 여의도 면적 4배 크기의 공장입니다.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소리가 없는 공장. 이게 미래입니다. 부지 면적 1183만 제곱미터. 울산 공장의 2배입니다. 이 울산의 2배짜리 공장에 직원이 880명입니다. 울산은 3만 1000명이에요. 3만 1000명이 하는 일을 880명이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로봇입니다. 이게 무인 공장의 실체입니다. 프레스 공정. 사람이 0명입니다. 6,800톤 초대형 프레스 5대가 철판을 찍습니다. 차체 공정. 사람이 0명입니다. AI가 분량을 걸러냅니다. 자율주행 로봇 200여 대가 부품을 나릅니다. 로봇이 950대, 사람이 880명. 로봇이 사람보다 많은 공장입니다. 과장이 아니냐고요? 권오충 메타플랜트 법인장이 직접 말했습니다. 테슬라 오스틴 공장에도 가봤지만 메타플랜트가 최첨단 시설을 훨씬 많이 적용했다. 테슬라보다 앞서 있다는 겁니다. KBS가 붙인 제목이 있습니다. 노동의 종말. 이 공장이 왜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지어졌을까요? 트럼프입니다.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로 올렸습니다. 현대차 연간 관세 비용만 8조 원.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에 팔면 마이너스입니다. 미국에서 만들면 관세가 0.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울산 전기차 라인이 올해만 10번 넘게 멈췄습니다. 내년부터 20만 대를 미국으로 이전합니다. 울산은 휴업, 미국은 증산. 한쪽이 켜지면 다른 쪽이 꺼지고 있습니다. 이게 울산 전기차 라인의 현실입니다. 노조 스스로가 이걸 인정했습니다. 회사가 해외 물량 이관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공장이 떠나고 있다는 걸 노조가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오늘 테이블에 순이익 30%를 들고 앉았습니다. 알면서도 로봇을 막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번 멈추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 중에 직장 다니시는 분, 여러분 회사에 AI 도입 얘기 나온 적 있습니까?
챗봇이 고객 상담을 대신하고 있고 자동화가 사무직 업무를 줄이고 있고 로봇이 물류 창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회사에서 AI 때문에 사라진 직무가 있습니까?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울산 공장에서 설문을 했습니다. 한겨레 취재, 노동자 10명 중 8명이 일자리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중 40대 이상이 77%, 20년, 30년 차 숙련공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로봇은 기술 혁신이 아닙니다. 은퇴 통보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년 넘게 라인에서 일했습니다. 아이 대학 등록금이 남았습니다. 아파트 대출이 남았습니다. 정년까지 5년인데 로봇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싸울 겁니까? 받아들일 겁니까? 이게 지금 현대차 노조 앞에 놓인 질문이고 곧 여러분 앞에도 놓일 질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테이블로 돌아오겠습니다. 올 초 노조가 로봇 한 대도 안 된다 성명을 냈습니다. 일주일 뒤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걸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름을 안 불렀습니다. 근데 모두가 알았습니다. 현대차 노조. 대통령이 한 말이 이겁니다. 생산 로봇이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어느 노동조합이 선언한 것 같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진짜는 아니고 투쟁 전략의 일부이겠지만 결국 빨리 적응해야 한다. 대통령이 노조의 블러핑을 공개적으로 읽은 겁니다.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대통령이 러다이트 운동을 꺼냈습니다. 19세기 영국, 방직공들이 기계를 부셨습니다. 결과 기계는 들어왔고 방직공은 사라졌습니다. 대통령이 현대차 노조를 19세기 방직공에 비유한 겁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은 이 비유가 얼마나 잔인한지 압니다. 금속노조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굴러가는 수레를 그냥 두는 게 국가인가? 현 정부가 노동 친화를 표방합니다. 노란봉투법도 이 정부에서 시행됐습니다. 그 정부의 수장이 로봇 문제에서는 기업 편에 섰습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기댈 곳이 사라진 겁니다. 이걸 그냥 대통령의 경고로 볼 수 있을까요? 경고가 아니라 예고입니다. 현대차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지아 공장 50만 대로 확대, 추가 투자 210억 달러, 울산시 1년 예산의 5배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이 돈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갑니다. 기아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아 조지아 공장에도 아틀라스를 투입합니다. 현대차 기아 합산 미국 생산 100만 대 체제, 그룹 전체가 바다 건너로 가고 있습니다. 한 회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울산에 무슨 의미냐? 울산 공장 직원 3만 1000명, 사내하청 12,000명, 부품협력사 8,500곳, 현대차 기아 직원이 30% 늘면 협력사 일자리가 154% 느는 구조입니다. 연결된 배관처럼 한쪽이 줄면 반대쪽이 배수로 말라붙습니다.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진 도시가 있습니다. 구미입니다. 삼성과 LG가 스마트폰 생산을 해외로 옮겼습니다. 산업단지 가동률 50%, 인구 42만에서 40만 선 붕괴 직전, 울산 인구가 110만입니다. 현대차 관련 고용만 수만 명이에요. 울산이 같은 길을 밟을 수 있습니다. 딜레마입니다. 로봇을 받으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로봇을 막으면 공장이 떠납니다. 39년간 파업으로 쌓아올린 방패가 지금은 자기 발등을 찍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지는 구조. 노조가 스스로를 이 구조에 가뒀습니다. 근데 이게 노조만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39년간 파업을 연례 행사로 관리하면서 구조를 바꾸지 않은 회사도, 그 구조를 방치한 정부도 공범입니다. 파업이 노사 양측에게 합의된 쇼와 같은 현상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양쪽 다 이 구조에서 이득을 받습니다. 39년간. 자, 이제 진짜 피해자를 보겠습니다. 노조가 3조를 받든 로봇을 막든 공장이 떠나든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1억 3천 받는 정규직이 아닙니다. 4천만 원짜리 하청 노동자입니다. 3천만 원짜리 부품사 직원입니다. 가장 먼저 잘리는 건 항상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하청사 연차, 노동자 한 명의 속마음이 이겁니다. 정규직 노조가 우리를 챙겨준다고 39년 동안 한 번도 안 챙겼으면서 이번에도 요구서에 이름만 올리는 거다. 이 사람 연봉 4천만 원, 옆라인 정규직은 1억 3천, 같은 차를 만들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올 3월 시행됐습니다. 하청노조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행 첫날 하청노조가 교섭 요구서를 들고 현대차 본사 정문에 섰습니다. 금속노조 조합원 1675명이 울산 공장 앞에 모였습니다. 원청 나와라, 현대차의 반응.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다.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하청이 문을 두드렸는데 원청이 문을 닫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앞에서 노조가 하청에게도 순이익 30%를 달라고 했습니다. 정규직 노조는 하청을 챙기겠다고 했는데 회사는 하청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지난달 금속노조 박상만 부위원장이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원청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7월 15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 직접 선언했습니다. 불과 2달 뒤입니다. 이게 단순한 엄포일까요? 엄포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차 사내외 협력사 8,500곳, 노란봉투법 시행 후 이 8,500곳이 전부 교섭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협력사 대표들이 동시에 교섭 요구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원청 교섭 요구의 80%가 현대차 그룹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 비용을 결국 누가 감당합니까? 소비자입니다. 미국 딜러들이 이미 가격표를 바꾸고 있습니다. 현대차 신차 가격이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60만 원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노조 비용, 관세 비용, 하청 교섭 비용, 이 세 개가 전부 차갑 위에 올라탑니다. 정규직 노조는 3조를 달라고 합니다. 하청 노조는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달라고 합니다. 회사는 미국으로 가려 합니다. 정부는 로봇을 막지 말라고 합니다. 4개의 요구가 전부 다른 방향입니다. 사방에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줄 한가운데에 울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자동화 때문에 업무가 바뀌거나 사라진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사람이 늘었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부터 이 딜레마가 어떻게 풀리는지 두 갈래로 나눠 보겠습니다. 갈래 하나, 노조가 로봇을 수용합니다. 2028년부터 아틀라스가 울산 라인에 들어옵니다. 노조 집행부 속마음은 이겁니다. 받아들이면 조합원한테 팔렸다는 소리 듣는다. 다음 선거에서 진다. 근데 안 받으면 공장이 떠난다. 뭘 해도 욕먹는 건 우리다. 일자리가 줄지만 공장은 남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이 2019년 츠비카우 공장을 전기차 전용으로 전환했습니다. 로봇을 대거 투입하고 인력을 40% 줄였습니다. 공장은 살았지만 남은 노동자들에게 업무가 2배로 몰렸습니다. 이직률이 급등했습니다. 수용했는데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울산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3만 1,000명이 10,000명으로 줄 수 있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로봇이 못하는 공정, 고장 대응, 품질 관리를 전부 떠안습니다. 여러분이 타는 차, 그 차를 만드는 사람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근데 협력사 8,500곳은 살아남습니다. 도시는 유지됩니다. 다른 갈래입니다. 노조가 끝까지 로봇을 막습니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하면 됩니다. 관세 0, 로봇 자유, 파업 없음, 조지아 공장 50만 대 확대, 미국 공장 노동자 속마음은 이겁니다. 한국에서 파업한다고? 우리는 로봇이랑 같이 일하는데 고마운 일이지. 근데 여기 진짜 함정이 있습니다. 관세가 내려가면 공장이 돌아오느냐? 안 돌아옵니다. 한 번 나간 공장은 안 돌아옵니다. 구미가 증명했습니다. 삼성이 떠난 지 10년, 구미 산업단지에 삼성 안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서 현대차 협력사가 사라지면 그 주변 가게도 같이 사라집니다. 관세가 유지되면 더 심해집니다. 국내 자동차 생산이 90만 대 급감할 수 있습니다. 기아 노조도 똑같이 순이익 30%를 요구하고 로봇 도입 시 노조 협의를 의무화하겠다고 합니다. 기아 노조 위원장이 직접 선언했습니다. 두 회사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올해 초 옵티머스 가격을 공개했습니다. 대당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아틀라스는 2억, 지금은 비쌉니다. 2030년 3만 대 양산이 시작되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로봇이 싸지는 속도가 인건비 오르는 속도를 이기는 순간 사람을 쓸 이유가 사라집니다. HMGMA 권오충 법인장이 올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공장이 기준이 됩니다. 앞으로 모든 공장이 이 방향으로 갑니다. 로봇 950대가 이미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프레스에 사람 0명, 차체에 사람 0명. 조지아에서 어제 만든 차가 내일 미국 딜러십에 깔립니다. 먼 미래가 아닙니다.
39년간 파업으로 쌓은 성이 있습니다. 연봉 1억 3천, 정년 60세, 60이 새 연장. 이 성을 지키려고 로봇을 막으면 성이 서 있는 땅 자체가 사라집니다. 로봇을 받으면 성은 남지만 안에 사람이 줄어듭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집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더 빨리 집니다. 오늘 현대차 노사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노조는 순이익 30%를 요구하고 로봇을 막겠다고 합니다. 삼성은 15%, 하이닉스는 10%, 현대차만 30%. 그 사이 미국에는 직원 880명짜리 로봇 공장이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AI가 사무직을, 로봇이 생산직을, 관세가 공장을 밀어내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같은 질문이 옵니다. 막을 건지, 적응할 건지. 그 답이 나오기 전에 이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남았습니다. 노란봉투법, 하청 8,500곳이 동시에 교섭 테이블에 앉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금속노조가 7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불과 2달 뒤입니다. 그날 현대채 그리고 한국 제조업 전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건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